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큰 걱정을 샀던 홍역도, 독감도 기세가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설 연휴가 또 걱정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과의 만남의 끝이 행복하려면 안전운전과 위생관리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문마다 홍역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고 응급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다행히 높은 예방접종률에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쪽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가족 접종으로 6에서 11개월 그리고 2차는 13에서 47개월 사이에 맞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와 같은 법정 감염병도 문제입니다. 명절 연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27% 급증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목적지에 주요 감염병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병의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예방약, 그리고 예방 물품들을 잘 챙겨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난달 말에 정점을 찍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도 여전히 유행 중이고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손발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댐이 생길 당시 제천시가 정해준 곳으로 이사를 했을 뿐인데 최근 토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각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오광문 씨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집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오 씨 부부는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2천만 원과 철거비, 상대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뒷배운 아저씨가 이제 자주자주 우편물을 자주자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딸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그랬는데 딸이 뭐 이렇게 울기도 한번 했었다고. 하지만 집이 들어선 자리는 32년 전 댐 건설로 기존 오 씨의 집이 수몰될 당시 제천시로부터 이주를 지정받은 곳입니다. 시의 보증으로 건축비까지 대출받았고 2년 전에서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며 건축물 대장에도 오 씨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오 씨의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 뒤 변호인이 항소조차 제기하지 않은 탓에 재판단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이 증거 자료들을 전부 제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도 좀 유리한 점을 끌어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중요 자료들을 전부 간과하고 빼버리고. 오 씨의 재심을 위해 시민단체 등이 나서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오 씨의 사연은 며칠 만에 5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일부 책임이 있는 제천시가 직접 도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 젖소농가를 방문했던 차량이 앞서 충북 지역 12개 농장에도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구제역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보은 1개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심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과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됩니다. 보건소와 보건기관 202곳과 병의원 663곳, 약국은 437곳이 연휴 동안 하루 이상 문을 열 방침입니다. 응급진료기관과 병의원 정보는 충북도와 시군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남의 동네 잔치에 찬물을 끼얹을 일은 아니지만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절차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곧장 기본 설계에 착수합니다. 전북도는 2023년까지 새만금 공항 임시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북의 하늘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새만금 공항이 개항하더라도 청주공항 항공 수요를 잠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청주공항과의 노선 중복과 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도 변수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청주공항 국제노선 13개 가운데 9개를 갖고 있는데 전북 기업인 이스타항공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서면 거점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 화물 운송 전문 항공사인 가디언즈 항공의 면허 허가 등 청주공항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LCC 면허가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노선 다변화가 통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공 인프라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새만금 공항 신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LG화학 전지부문 매출이 지난해 6조 원을 거뜬히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충북에 그야말로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LG화학 실적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지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3조 5천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1년 만에 1조 원이 늘었고 지난해는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 자동차 배터리는 계속 적자를 기록해오다 지난해 4분기 마침내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폴란드와 중국의 2곳, 그리고 미국에 있고 국내엔 청주 오창 공장이 유일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132만 대에서 2025년엔 1325만 대로 10배나 커질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2020년도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필수적인 산업의 쌀로 보이는 것이 기존의 반도체에다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 즉 2차 전지의 소요량은 엄청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던 충북 경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쌍두마차가 이끌게 돼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LG화학은 내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서만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주춤하는 시기에 때마침 2차 전지 부문이 본격 상승기에 접어든 건 충북 경제에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청와대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4개 시도지사가 공동 서명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서 세종 집무실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청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청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며 수도권에 들어선다면 지방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유치 논리를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은 전체 시의원 명의가 아닌 상임위 주도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대전시 금고동의 폐기물 매립장 환경조사에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청주시 현도면이 그동안 제외돼 왔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손을 놓고 있던 청주시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지방정부는 핑계처럼 들리는 지혜보다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돼주는 게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첫 보도 이후의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연도면 중청리와 양지리 주민들이 대전 금고동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안 시기는 5년 전쯤. 이후 대전시 측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청에 그 진정서나 여러 가지 그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시 측은 오는 5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에서도 현도면이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도면 주민들이 본격 민원을 제기한 지난해 10월 이전에 이미 대전시가 관련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청주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CJB의 보도 이후 청주시 측이 공식 대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전시 측의 현도면 일부를 매립장 주변 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충청권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 문건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대전 금고동 매립장 조성 사업은 1995년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등을 담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가동은 이후의 일입니다. 피해 보상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청주시가 법제처 등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환경 문제인 이번 사안에 대해 청주시가 공식 대응을 전명한 만큼 대전시에 과연 얼마나 약발이 들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의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최근 지역 미래인재 육성 TF를 구성하고 미래인재 육성 합의서 이행 방안과 TF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시 운천동 고인수해박물관 일대 직집 문화특구에 들어섭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현 한국공예관을 철거하고 인근 상가를 추가로 매입해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공예관은 옛 연초제도창으로 이전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722건, 피해 금액은 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 32%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해 악성 코드를 깔아 어떤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수법이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트레일러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옥천에서는 옥천군 새마을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 새마을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강소농 농업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이 오후 1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지방 오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까지 가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도, 보은 0도, 청주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도, 충주 2도 등 0도에서 2도가량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고 내일 아침은 기온이 최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